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저께 이어서 오늘 역시 도널드 트럼프의 강점, 왜 도널드 트럼프가 무서운 사람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국에서만 트럼프를 좀 띄엄띄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중국 사람들만 해도 트럼프 그러면 굉장히 공포로 다가오는 인물이죠.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어디로 튈지 모르고 또 이게 두드려 패다 끝난 것 같은데 다시 또 두드려 패기 시작하고 그 좀 예측 불가능한 인물 이걸로 많이 유명한데 그거는 미국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싸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은 어디서 왔느냐? 예측 불가능한 인물. 그거는 그 트럼프의 세 번째 장점이죠. 정치인 출신이 아니다. 트럼프는 평생 돈을 번 사람이죠. 물론 아버지가 어렸을 때 큰 돈, 당시로서는 큰 돈인 500만 불을 주고 그 돈을 갖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그 정도 돈은 사업에 성공한 사람보다 까먹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트럼프는 또 사업이라는 게 부동산하고 카지노 무슨 이런 사업을 주로 벌렸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다른 그 전통적인 부자들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따져본다 그러면 자수성가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막 나와가지고 그 아이디어로 돈을 번 사람이니까요. 남들이 포기한 건물을 사서 콘도로 분양을 한다든지 호텔로 고친다든지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정치인이 아닌 트럼프가 무서운 이유는 첫 번째, 정치인들은 자기가 커나가면서 주변에 신세를 많이 지고 또 키워주는 사람이 있죠. 반드시 후견인이라는 게 있는데 트럼프는 신세 진 곳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 정치에서도 대통령이 된 것도 자기 혼자 일어서서 어느 날 갑자기 1%도 안 되는 지지도로 야 부자가 하나 나온대. 그러니까 야 웃기고 있네. 이런 수준이었던 애가 갑자기 그 공약을 내세우고 토론을 진행하고 하면서 인기가 급상승한 경우죠. 그래서 신세진 곳이 없기 때문에 정치권과 타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 정치에 있어서도. 그래서 무슨 그 아래 사람들을 쓸 때도 장관이나 그 이하 사람들을 쓸 때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아무나 데려다 쓰면 됩니다. 그것이 이제 물론 청문회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는 지위에는 청문회를 통과할 만한 인물들을 쓰겠지만 그런 정치적인 빚이 없다는 거는 굉장히 그 정치권에서 볼 때는 불편한 거죠. 자기하고 어떤 커넥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트럼프가 처음에 그 대통령 취임했을 때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난 제 반대, 제 싫어해 이런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리고 도전하고 트럼프가 한다 그러면 반대하고. 근데 4년이 지나서 지금 보면 그 사람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완전히 공화당을 트럼프가 손에 놓고 컨트롤하고 있는 형국이죠. 무슨 새로운 법안이 나온다든가 했을 때 과거에 트럼프 법안에 반대하던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그래서 참 생각보다 능력이 있고 아주 그 조직을 장악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4년 만에 한 당을 역사적인 공화당을 이렇게 장악할 수 있다는 게요. 물론 지금도 일부 인사들은 특히 그 흑인 밀집 지역 출신 그 인사들은 트럼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아닌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는 뭐냐?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대중들이. 그리고 대중들 가운데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남의 편이라는 걸 정확하게 안다. 이게 트럼프가 했던 그 사업 이외의 중요한 그 역할이 텔레비전 쇼 호스트였죠. 그래서 거기서 트럼프가 만들어낸 유명한 그 이야기가 You are fired. 너 잘렸어. 그래서 이렇게
인턴들을 데리고 일을 하다가 하나씩 잘라나가서 결국은 마지막 살아남는 사람을 고용하는 그런 형태의 쇼였는데, 또 다른 쇼를 주최한 거라 그러면 트럼프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미스 유니버스 미인 선발대회를 트럼프가 주최했죠.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면 바로 미스 유니버스 왕관을 취소해버리고 다음 사람한테 줘버리고,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식으로 행동하면 그 사람들이 흥분하고 또 관심을 끌 수 있는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TV 커리어를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법, 인기를 끄는 법, 이런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인기에 연연한다. 그런데 또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기에 연연한다. 누가 자기한테 한마디만 듣기 싫은 소리 하면 바로 반응이 나오죠. 그거 아니고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트럼프 자기에 대한 평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인기에는 연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들이나 정치인들 경우에는 직무 수행도 지금 몇 퍼센트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 혹은 잘하고 있다고 대답한다. 여기 굉장히 예민하죠. 그래가지고 무슨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인기도가 조금 떨어졌는데 그 원인이 무슨 부동산 문제다 그러면 바로 3일 내에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막 쏟아져 나오죠. 급하게. 그래야 인기도를 좀 만회할 수 있으니까.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인기에는 연연하지 않는 게, 트럼프가 주장하는 건 뭐냐?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 결과가 좋으면 인기도라는 건 올라가게 돼 있다. 어쩌면 그게 쇼 호스트로서 경험한 걸지도 모르죠. 인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니까 마지막에 좋아야 된다. 이런 걸로.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묵묵하게 자기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인기에 상관없이 남들이 반대하든 말든 한다 그러면 하는 거죠. 이런 점에 있어서 트럼프는 정말 다른 누구도 갖지 못한 그런 정치적인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 정치적인 백그라운드가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인 출신이 아니다. 비정치적으로 행동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게, 트럼프의 경우에 다른 대통령이나 다른 정치인들은 공약이라는 거라면 그걸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왜? 공약이 자기가 대통령 될 때 약속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그거를 어긴다 그러면 공약 파기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안 지키면서도 지키는 척 하는데, 트럼프는 하루아침에 말 바꾸는 거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 기업인들은 원래 그렇잖아요. 오늘 산다 그랬다가 내일 사장이 달라졌어 안 사.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산다 그랬다가 가격을 조금 싸게 줄 테니까 살게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입장이 하루아침에 얼굴 바꾸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니까, 트럼프는 말 바꾸기를 해도 전혀 부담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약을 지키지 않아도 문제가 없고. 그런데 사실은 가만 보면 그가 4년 전에 했던 공약들 지금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반대를 해도 멕시코에 국경 장벽을 세우겠다 그러고, 물론 국경 장벽 지금 서 있는 거는 대부분 오바마가 만든 겁니다. 트럼프가 들어와서는 반대가 워낙 심해서 사실 그렇게 많은 장벽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 뉴스 같은데 보면 항상 샘플로 회사들이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것들 항상 나오죠. 그리고 하여간 어떻게 됐든 쌈질 해가면서도 하나씩 해나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또 나 이거 안 해도 그만이야 이런 식으로 또 대답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거 역시 비정치적인 그런
자기의 출신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지금까지 한 내용을 먼저 정리해보면, 첫 번째, 트럼프는 싸움꾼이다. 싸움을 무지 잘한다. 경험도 많다. 두 번째, 세계의 대통령이 될 생각을 버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미국의 이익만을 생각한다. 세 번째, 출신이 정치인이 아닌 경제인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네 번째로는 어떤 트럼프의 장점이 있냐 그러면, 트럼프는 좀 집요하고 뒤탈이 있는 사람입니다. 뒤끝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한번 물었다 그러면 놓질 않죠. 이게 아주 그냥 지금 트럼프가 김정일을 만나서 베트남에서 한 유명한 얘기가 있죠. no deal is better than bad deal. 딜을 안 하는 것이 나쁜 딜을 맺는 것보다는 낫다. 그러면서 계속 또 가서 한 번씩 쿡쿡 쑤셔보고, 또 어떻게 됐든 트럼프가 주장하는 대로 내가 취임한 이후에 쟤네 핵 실험을 한 번도 안 했어. 일부에서는 이제 쉽기 위해서 그럽니다. 이미 핵이 완성됐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었어. 핵에는 그럴 수도 있죠.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할 수도 없지만, 할 필요도 없다. 그럴 수도 있지만, 4년, 5년 그냥 놔두고 그걸 본다 그래서 그게 확실하게 다음에 된다는 보장이 없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운반 물질 같은 거 이미 완성이 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북한의 핵폭탄이 미국의 서부 해안까지 올 거다. 그런 겁먹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동부까지 올 거다. 뉴욕을 때릴 수 있다. 그래서 웃죠, 전부. 아마 괌 정도는 올지 모르죠. 괌이나 잘하면 하와이 정도는 올지 모르지만 그 이상은 글쎄요. 그것도 과연 제대로 발사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내용이죠. 그렇지만 자기가 방향을 잡으면 그거를 계속 밀고 나가는 힘, 그런 거는 어떤 자수성가 부자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가 이걸 갖고 싶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하는 거. 취임하고 나서 사실 한미 방위금 분담 협정 같은 것도 지금 조용히 그냥 사인을 하고 넘어가면 대통령 선거에 훨씬 이익이 될 겁니다. 우방에 대한 예의도 차리고. 근데도 딜을 하지 말아라. 나쁜 딜보다는 안 하는 게 낫다. 그리고 계속 지금도 끌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요함과 더불어서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한국에서만 좀 띄엄띄엄 보지, 이 사람 전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아이비리그에서도 와튼 스쿨 나온 사람이죠. 말이 왔다 갔다 하네요. 아침이라서.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경영학과. 물론 이 사람은 대학 갈 때는 거기 못 갔습니다. 그래서 포뎀 대학 다니다가 전학을 해가지고 들어간 건 맞습니다. 그래도 그만큼 똑똑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무나 갈 수 있는 거 아니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옆에서 씹어대도 자기가 그렇게 혼자 일어설 수 있었다는 거, 그런 거 보면 인정을 해줘야죠. 그래서 이 사람의 또 전략 중에 하나가, 전략을 알아보면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일부러 그러는 건데 뭐냐면, 첫 번째는 성동격서. 더 큰 걸 얻기 위해서 이쪽에서 다른 걸 얻기 위해서 저쪽에서 딴 걸 두드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때는 상대방은 이거 잘 막았어, 이거 주고 저거 막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 전략이 아주 능숙합니다. 사실 그건 미국에서는 기본적인 경영학의 전략이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은 이 구역에 미친놈은 나야 나, 응?
트럼프가 처음에 취임했을 때, 미친놈 전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사실은 뭐 학교에서 교사들이 자주 쓰는 전법입니다. 학생들이 말을 안 듣고 컨트롤이 안 될 때, 내 맘대로 못할 때, 그리고 좀 미친놈들이 좀 있을 때, 좀 애들이 행동을 제멋대로 할 때, 교사들이 학기 초에 딱 그러죠. 여기서 제일 크레이지 가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니네들은 너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나야. 나는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니네가 내 말 안 들으면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확 잡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평범한 그런 전략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너 미친놈이야? 내가 더 미친놈이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하는 전략 보면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또 아니면 미국 내에서도 민주당을 다룰 때 도대체 얘가 어디로 갈지 몰라. 무슨 말을 할지 몰라. 어디로 튈지 몰라. 그러니까 예상이 가능하면 대책을 세우는데 대책이 안 서는 인물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다. 이거 아주 집요하고 똑똑한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는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트럼프의 생각에 공감하는 그런 숨어있는 지지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미국 내에. 여론조사라면 이런 사람들 안 나오죠, 보통. 그냥, 그래서 미국에서 붙은 이름은 샤이 트럼프. 트럼프를 지지하지만 샤이하다. 부끄러워한다. 물론 이런 면도 있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는 사람과 부딪히면 싸움이 엄청 크게 나죠. 그런데 그 싸움을 하는데 예를 들면 반 트럼프 진영의 지지자들은 굉장히 트럼프를 놓고 얘기할 때는 어그레시브해지죠. 아주 공격적으로 변하죠. 그래서 그 싸움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싸움을 안 하려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낫죠.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난 경우가 많으니까 여론조사를 하면 너 트럼프 지지하니? 그러면 아직 안 정했어. 왜 그래? 이래 놓고 나서 편은 트럼프를 찍는다는 얘기죠.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게 지난번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상을 못했죠. 99%가 트럼프가 진다고, 그것도 트럼프 기껏해야 대의원 100명 조금 넘게 확보하고 말 거다. 이런 예상이, 심지어는 선거 당일날 출구조사에서도 그런 예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4, 50년간 트럼프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트럼프가 그냥 자기 혼자 또라이같이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1편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많은 미국 사람들이 왜 우리가 세계의 경찰을 해야 되냐? 우리는 우리 일만 잘하면 되지. 왜 우리가 전 세계를 먹여 살려야 되냐? 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지금 미국 이민을 희망하고 기회만 있으면 가겠다는 사람들이 미국 인구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다 받아줘야 되느냐? 이제는 우리가 이민을 컨트롤할 시간이 됐다. 무슨 200년 전 얘기하면서 미국은 이민의 나라다. 누가 그렇게 정했냐? 미국의 시대가 변하면서 미국도 이제 행동 양식이 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 술집에서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있었던 게 항상 똑같습니다. 내용이 뭐냐? Enough is enough. 충분하면 충분한 거다. 이제는 이 정도면 바꿔야 될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대변해주고 그 생각을 끌어내준 게 바로 트럼프란 얘기죠.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서는 굉장히 숨어있는 지지자들이 많은 편입니다. 얘기하다 보면 심지어는 최근에 여론조사에 의하면 스윙 스테이트에서 흑인의 40%가 트럼프를 지지한다 그러죠. 물론 흑인 사회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87% 이 정도가 트럼프에 반대한다고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흑인 사회, 라티노 사회, 남미계 사람들이죠.
지금 뭐 반 트럼프 진영의 선두에 선 사람들이 누구냐면 민주당, 그다음에 흑인, 라티노 이 3개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뭐 한국에서는 흑인은 뭐 러스트벨트의 백인 노동자들 얘기하는데 글쎄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백인들 가운데 LA나 뉴욕에 있는 백인들, 이 사람들은 순수 백인들에 안 들어갑니다. 미국의 인종 분류에서 보면 얼굴은 좀 허연색일지 몰라도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들, 특히 교수나 뭐 이런 사람들 중에는 뭔가에 반대한다는 게 자기 그 입지를 높이고 밥벌이가 되기가 쉽죠. 그러니까 특히 그 자기 이익이 걸려 있는 기업가들, IT 계통 기업가들, 이 사람들은 중국에 진출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중국은 지금 페이스북도 못하죠. 그리고 뭐 야후 같은 것도 중국에서 금지어 설정하면 못하게 그 막아놨죠. 이게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만약에 그런 짓을 미국에서 했다 그러면 아마 나라가 뒤집힐 겁니다. 근데 중국에 워낙 장사가 될 마당이 커지니까 IT 업체들은 자기네 그 생존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항상 중국하고 잘 지내라 완전한 그 친중파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은 미국의 가장 가난한 계층은 히스패닉입니다. 그 남미 출신 불법 이민자들, 예를 들면 멕시코 출신만 해도 뭐 1,000만 명 정도 되죠. 그러니까 600만 명 정도 되죠. 불법 체류자가. 물론 이 사람들은 트럼프에 반대합니다. 자기네가 영주권 받는 거, 사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까다로우니까. 그런데 합법적인 남미계 이민자들, 이 사람들은 또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이민을 좀 컨트롤 해야 된다. 왜? 너무 많은 그 불법 체류자들이 넘어와 갖고 자기네들이 미국 사회에 살면서 그 어떤 푸대접을 받는달까? 뭐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한국 사람도 약 20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알려지질 않아서 그렇지 그렇게 많다는 게 알려지면 아마 한국 사람들한테도 뭐 신분증 보자는 뭐 말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뭐 동양 사람은 어디 가도 신분증 보자는 얘기는 절대로 안 듣죠. 그래서 알고 보면 꼭 러스트벨트의 백인 노동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러스트벨트뿐만 아니라 원래 공화당의 전통적 지지자들은 부자들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민주당 지지하고, 왜? 민주당은 정강 정책이 뭐냐? 월페어죠.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주자. 반면에 공화당은 정강 정책이 워크페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업을 주자. 돈을 주지 말고 직업과 훈련을 주자. 이러니까 뭐 부자들 입장에서는 세금 내갖고 밑빠진 독에 뭐 물 붓듯이 그냥 먹을 거 주고 끝내는 것보다는 확실히 일을 줘갖고 세금도 걷고 뭐 이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전통적인 부자들, 말이 많은 IT 업계 말고 전통적인 부자들은 대부분 다 공화당 지지자들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누구하고 악유하느니 차라리 그냥 아무 말도 말자. 그래서 숨어있는 트럼프 지지자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뭐 뉴욕이나 아니면 LA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서는 뭐 선거운동 할 필요 없죠. 거기서 뭐 100대 빵으로 지는 동네니까요. 거기는 뭐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민주당 아성이죠. 그야말로. 민주당 깃발만 꼽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그런 아성인데, 아성에 가서 뭐 선거운동 조금 합니다. 뭐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체면상 하는데, 선거 자금은 엄청나게 모아가지고 가죠. 한 번 왔다 갔다 그러면 뭐 몇백만 불, 몇천만 불 이렇게 손에 쥐어가지고 가는 거죠. 그게 뭐 다, 숨어있는 그런 지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 다가오는 선거 이제 3달 남았는데 생각해보면 트럼프가 지금 뭐 인기 투표에서는 전국적인 인기 투표에서는
많이 밀릴지 모릅니다. 왜 그러면 반 트럼프 진영 사람들은 그 참여도가 굉장히 높죠. 인기 투표에. 반면에 그 트럼프 지지자들은 그 참여도가 굉장히 낮죠. 그 뭐 전화가 온다든가 그러면 끊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현재로서는 예측 불가다. 왜? 지금 이제 그 토론회가 시작되고 그 바이든의 가장 큰 약점은 토론을 못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이든의 뭐 몇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미투라든가 아니면 지금 바이든의 인지도 지금 바이든 나이가 많죠. 80이 다 됐으니까 사람을 자꾸 잊어먹는다든가 뭐 이름을 틀리게 부른다든가 인지도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공격적인 것들이 나오고 있죠. 쉽게 말해서 치매 초기 증상이다 저 사람 뭐 이런 공격거리 뭐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 때 그 남이 리포트를 뭐 베꼈다. 미국은 무서운 나라입니다. 대학교 때 남이 리포트를 베낀 거 그거가 두고두고 평생 문제가 됩니다. 그 플래지얼리즘이죠. 플래지얼리즘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국 학생들이 이민을 오면 가장 먼저 교육을 시키는 게 그겁니다. 숙제를 하지 말면 하지 말았지 절대로 남의 걸 베끼지 말아라. 그거 평생 문제가 된다. 고등학생이 남의 숙제 베꼈다가 뭐 낙제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아들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시험 때 부정행위 했다 그래서 뭐 손바닥에 못 써놓고 좀 보고 썼다 그래갖고 의과대학 다녔는데 그 의사 라이센스 시험 추천서를 학교에서 안 써줬습니다. 의대를 열심히 다니고도 졸업을 하고도 좋은 성적을 받고도 의사는 못 된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별거 아닌 그런 내용도 미국에서는 그 평생 따라가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게 뭐냐면 저 사람 정직하지 않다거든요. 대통령인데 정직하지 않다. 이거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죠. 물론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알아보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토론이 시작되면 뭐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도 또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이길 거다 이런 예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들은 요새는 지난 3년 전에 하도 개망신을 당해서 굉장히 조심하죠. 이제는 뭐 말을 조심하는 편이고 그래도 그 주류 언론은 트럼프가 밀리고 있다는 걸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뭐 한국 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트럼프가 안 되길 바라는 현 대통령하고 좀 껄끄러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어제에 이어서 트럼프의 강점, 트럼프는 도대체 어떤 매력을 가지고 표를 얻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론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은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 트럼프는 그래서 내 편과 남의 편이 분명한 사람인데 물론 뭐 내 편과 남의 편이 없는 그런 정치인은 없죠. 그래서 그런 극도로 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뭐 더 두고 보면 이제 만약에 인기도에서 한 5% 정도로 트럼프가 지고 있다 그러면 선거에서는 이길 가능성이 큰 거죠. 그리고 10%다 그러면 백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뭐 그 어디서 조사했냐 어떻게 조사했냐에 따라서 또 많이 다르니까 그 어떤 목적성을 갖고 조사한다 그러면 뭐 100대 빵은 못 만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또 행복하게 잘 지내세요. 건강하게 안녕히 계십시오.